예, 윤학배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해가 좀 시끄럽죠? 이래저래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서해에서 시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이제 북한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 NLL 이렇게 얘기하죠. 북방 한계선. 거기에서 뭐 어업 문제라든지 또 남북 그 함정 간의 충돌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북방 서해 5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령도, 대연평, 소연평, 대청도, 소청도 이렇게 이제 그게 서해 5도인데 여기서 항상 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났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뭐 연평해전,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뭐 이런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북한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고 중국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보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서해에 중국이 바다 가운데 세운 이 서해 구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 구조물이죠. 중국은 이 구조물을 연어를 양식하는 양식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양식시설이면 거기에 사실 이 양식시설 같은 거를 설치 못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사전에 합의도 하고 또 통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부의 그 조사선이 접근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주로 어업과 관련되는 문제였어요. 중국 배, 우리는 사실 중국 쪽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쪽에 별로 고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들이, 어선들이 우리 쪽에 와서 고기 잡으면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배는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획량도 정해져 있었고 딱 그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초과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허가받지 않은 배가 들어오거나 허가받아도 허용된 양 이상을 막 잡거나 또는 그물코를 작게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이 치어까지 잡아가면 나중에 뭐 얘네가 커야 나중에 큰 놈이 돼서 그 물고기를 잡을 건데 아주 새끼부터 잡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불법 어업이라는 게 때문에 이제 시끄러웠죠.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새꼬챙이 들고 뭐 이 저항을 한다든지 굉장히 마찰까지 일어나고 한 그런 거가 이제 주로 이제 한중간에는 이제 그런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일어나는 거는 그거하고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해에 지금 세워놓은 구조물은 이제 설란 1호, 설란 2호라고 그러는데 이 규모가요. 폭이 밑에가 한 70m 되고 높이가 한 71m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71m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파트 한 25층, 26층 되는 그런 엄청난 높이예요, 이게. 그리고 70m 이렇게 뺑 둘러져 있는 그런 그 폭이면 축구장 면적 정도, 하나 면적 정도 되는 큰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이 지금 이 설란 1호는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2020년이나 돼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란 2호라고 하는 두 번째 구조물은 작년에 이거를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막았죠. 그런데 이제 걱정은 중국이 이 두 가지 구조물로 끝날 것이냐. 그게 걱정이죠. 앞으로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중간에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다가 무슨 뭐 구조물을 세우고 왜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거는요, 바로 한중간에 바다에 경계선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원래는 이제 경계선이 있는 게 맞죠? 여기는 우리 바다, 저기는 너네 바다, 이게 맞는데 경계선이 없어요. 바다는 크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육상에 바로 붙어있는 우리 영토나 마찬가지인 영해라고 하는 12LA까지거든요. 그 바깥으로 EEG 이렇게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해서 그건 200킬이에요. 200킬이. 1해리는 1.852km니까 200km면 370km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나게 길죠. 그리고 영해도 아니고 이지도 아닌 그 바깥에 있는 바다는 어느 나라의 바다도 아닌 공해. 그러니까 세계 바다는 영해, 이지, 공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해 바다는요. 한국, 중국하고 제일 길은 곳이 400km도 안 돼요. 이지를 그으면은 다 중첩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넓어야 이렇게 서로 뭐 중간에 있는데 다 중복이 되니까 이게 아직까지 경계를 못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계 획정에 대한 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중국 간에 어업 문제가 있잖아요. 어민들은 계속 고기를 잡아야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해양 영토, 해양 경계 이건 나중에 하고 어업 문제만 먼저 다루는 걸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에 한중 간에 어업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급하게 야 우리 타협을 해서 좀 일단 중간 단계 어떤 그런 협상을 하자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서로 중국과 우리가
주장하는 이의지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르니 확실하게 중국 거고 우리 거고 한 그 해역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회색 지대를 남겨놓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서로 중간에 애매한 부분은 PMG에서 프로비저널 메저스 존에서 잠정 조치 수역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한국 바다도 아니고 중국 바다도 아니에요. 그 안에 중국이 세운 구조물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서해 문제도 비슷하지만 동해에서 우리하고 일본 하나도 똑같습니다. 동해는 우리가 엄청 크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크지 않아요. 동해에서 제일 긴 곳이 1200km도 안 돼요. 1100km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사실은 이의지가 설정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우리 남한 쪽이잖아요. 남쪽이잖아요. 거기하고 이의지를 만들면 대부분 겹쳐요 또.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우리하고도 관련돼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만든 것처럼 동해에서의 한일 간에는 한일 중간 수역 이렇게 해서 또 그 중간 단계의 수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업협정만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끝날 것인가?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남중국해라고 있죠. 거기에 구단선이라고 하는 그 이 선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남중국해가 엄청 넓은 면적인데 그 면적의 90%를 중국의 바다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그런 거를 보면 야 이게 중국이 서해가 자기들의 바다야 내 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게 아니고 서로 결정이 잘 안 되고 좁으니 중간을 딱 양쪽으로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더 크죠. 중요하죠. 일단은 기본적인 건요. 물리적인 충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무슨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건 전제로 해서요. 우리가 계속 외교적으로나 또 해양수산 분야에 협상을 할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주장을 더 할 수 있죠. 근거가 남죠. 그런데 중국이 현재 이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앞으로 계속 더 혹시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우리도 국가적으로도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만큼 한다 하는 게 비례 원칙이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이 그 PMG라고 하는 잠정 조치 수역의 구조물을 만들면 우리도 같은 논리의 어떤 그런 그 해역에 그런 구조물을 우리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앞으로 가져가야 우리가 대응도 하고 중국이 아마 조금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그런 또 대안은 한중 거기가 서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해양 환경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한 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어떤 그런 해역을 공동 해양 환경 보호구역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같이 보호를 하면 우리의 대명분도 좋잖아요. 뭐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채택해 왔어요. 그레이 존 스트래티지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강도로 애매모호하게 뭐 조금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점점점 그게 세월이 흘러서 좀 더 크게 하다 보면 그냥 그 중국의 어떤 주장대로 흘러가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요. 정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신뢰를 보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요.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략을 가지고 단계별로 시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잘하면 아마 이런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중국의 어떤 그런 구조물 설치와 관련되는 문제도 우리가 슬기롭게 양국의 어떤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서도 서해를 평화롭고 아주 효율적으로 또 환경 친화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서해를 우리의 바다로 그렇게 잘 가꾸어 나가고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서해에서의 중국 구조물과 관련된 요즘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을 친구들 매일매일 신나는 바다 여행 함께 떠나요.